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요즘 실리콘밸리 은행 때문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살펴보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고민이 많이 생기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시각으로 좀 접근을 해볼게요. 소식을 전한다기보다는 how to do,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제가 답을 올려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정부가 기금 만들고 매각하면 된다. 이게 아주 심플한 결론인데요.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자들은 어느 날 누구 한 입으로 이거 제가 할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절차가 있어서 회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A 부서, B 부서 이렇게 나눠서 또 회의를 한 다음에 역할을 좀 분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곧 해결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먼저 욕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레그 베커? 뭐 이 과자 이름도 아니고요. 쓰레기만도 못한 놈이죠. 어떻게 한 달 전에 또 매각을 했습니다. 늘상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언젠간 이 사람들은 다시 법정에 끌려가서 꽤 고생을 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욕은 좀 하고 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왜 이런 일을 만들어 가지고 또 우리한테 큰 고민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안 나타나길 우리가 좀 바랐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으로 잡는 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옐런 재무장관이 한 이야기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다른 사람들이 개인적인 생각 이야기하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도 나오다 뉴스를 쭉 보다 보면 팩트 전달을 할 건지, 그 팩트 전달하고 뭐 대안을 마련하든가, 그냥 쭉 방송에 나와서 그 정도 이야기하려면 뭐 틀에 나와가지고 이게 자기 의견도 얘기 못할 정도면 그 정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예금자들을 위한 생각을 고려하고 그 외에 필요한 조치를 갖다가 중요한 점을 초점을 잡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전형을 막겠다. 그래서 뱅크런의 사태가 다른 은행으로 번지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방할 조치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트러블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점만 봐도 뭐 옐런 재무장관이 주말 내내 일했다고 합니다. 이례적이죠, 사실은. 보통 과거 같으면 뭐 주말에 일 안 해요. 그런데 이번엔 역시 FOMC 의장답게 충분히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상당히 중요한 건 아주 그 뉘앙스가 이 사람은 뛰어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보통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이미 답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할 건데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기한 건 이 뉴스 기사가 나오면서부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던 미국의 선물 주가 지수가 플러스 1%대로 상승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조치가 나올 것이니까 크게 긴장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지만 뭐 실리콘밸리 투자가들은 당연히 의견을 강하게 내야겠죠. 그래서 정부가 인수해라. 그래서 빨리빨리 처리하자. 시간이 없다. 우리는 난리도 아니다. 하나 더 뭐 이런 얘기 드려보면 정치적으로 캘리포니아주는요 당연히 민주당 텃밭이에요. 민주당 텃밭인데 여기에서 이번에 조치를 잘못하면요 표를 엄청나게 잃겠죠. 그럼 다음 대선에 엄청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보고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에서 경상남북도를 벌이겠습니까? 절대 그런 조치는 하지 않을 겁니다. 또 마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라남북도 이쪽 지역을 버리지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정치 이반자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전 정치적 색깔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죠. 채권 시장이 엄청나게 교란이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나라도 지난해 봤잖아요. 레고랜드 사태 이런 거 보증 하나 제대로 안 하니까 아주 채권 시장 금리가 엄청나게 뛰고 채권 시장을 발행을 해도 인수하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뱅크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의 정책은 충분히 이야기할 거다라는 것들이죠.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정도의 규모는 아니다라고 판단 내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나마 좀 고무적인 건 실리콘밸리 은행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자산 운용의 규모를 보면 파생 상품이 많지 않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있어요. 파생 상품을 많이 했으면 레버리지가 상당히 많을 텐데 그렇게 되면 자기자산 대비 예를 들면
거품이 상당히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별로 없다. 그래서 위험성 있는 부분은 별로 없을 거고, 그리고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은 뭐 펀드나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는 것들은 아닐 거고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바로 대출과 또 예금을 했던 예금자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미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이런 뉴스가 나와서, 사실 이 뉴스가 나오면 상당히 시장이 좋아졌는데, 미 규제 당국이 예금 기업 보호 정책에 마련 나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금자 개인들을 위한 예금자 보호 정책은 있는데 기업들을 위한 예금자 보호 정책은 없더라. 그거 뭐 대충 만들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FDIC에서 가지고 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5만 불입니다. 아니, 이건 개인들 얘기고 기업들은 어떡하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조금만 아이디어를 내면 이렇게라도 작게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발표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죠. 아마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대부분 예금자들을 보호해주는 방법이라든지, 혹은 기업들에 대한 예금 보호 조치, 그래서 이거를 펀딩을 통해서 만드는 방법,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A든 B든 뭐든 나오게 되면 당연히 시장은 안정을 되찾을 것이다. 제가 말한 방향대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수순이 되겠죠.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고 전체를 예금자를 보호하든 기업의 예금을 보호하든 그 기금을 마련해서 정부가 일단 인수를 합니다. 정부가 인수하는 건 아니겠죠. 어떤 하나의 무슨 예금보험공사, 혹은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 은행 인수공사, 이런 것들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예금보호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수 선정을 한 후에 매각 정상화하고 손을 떼는 그런 방식이 될 겁니다. 이 와중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은행을 갖다 인수하고 싶은 사람은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일론 머스크는 저 한 번 인수하면 안 되나요? 뭐 이런 말도 좀 했던 것 같은데, 참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실 다음번 주제가 테슬라의 경쟁력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들이 생각이었는데, 오늘 실리콘밸리 뱅크 때문에 조금 뒤로 미뤘습니다. 내일 아마 그런 소식을 전해드릴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건 과거에 우리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기억이 나시는지 몰라요. 부산 쪽이나 이쪽에 경남 쪽에 상당히 그 PF 대출 부실이 상당히 컸었어요. 그런 것들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바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해결했죠. 그 대표적인 유명한 그 저축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토마토 저축은행이라고. 그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방식을 생각하면 간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글쎄요, 미국에서 이 정도 해결 못할 정도의 규모냐? 그렇지 않죠. 별로 큰 규모가 아니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식이 가장 노멀한 방식이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그러면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답인데, 뭐 다른 특별한 정답을 찾겠어요? 좀 더 스페셜하고 어렵게요. 정부가 보증의 예금자를 보호해주는 방식은 두 분야가 있어요. 개인 예금, 그래, 많지 않대. 그게 콜. 그러니까, 근데 기업에 대한 예금자 보호는 우리가 그동안 법안에 없었네. 어머, 이거 웬일이지? 그거 하나 더 만들어서 해결해주면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런 것들이 하나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시간은 걸릴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는 상당히 어떻게 해요? 베스트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음 이슈는 뭘까? 이미 한 작은 은행에서 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준이 강력한 금리 인상 수순은 어려워질 수 있고요. 채권 시장이 교란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반드시 예를 들면 정책을 빠른 시간 내에 내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권 시장이 안정이 되면 바로 그 부분이 결국은 금융시장 안정을 가져올 거고요. 주가에 눌렸던 부분은 반등으로 올라올 거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생각해 보는 것이, 다시 경기가 어떠냐, 뭐 아니면 성장률이 어떠냐,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장이 나타나겠죠. 유동성 감소는 자연스럽게 이미 발생이 된 겁니다. 아니 뭐 200조 원 정도 규모죠. 한국 돈으로. 그 정도 되는 규모들이 일단 묶여 있는 건데, 당연히 시장에서 어떻게 돼요? 유동성들이 떨어지게 되는 현상은 자연스럽게 발생시켜 준 것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이로 인해서 은행들은 이런 것들에 상당히 이제 조심스러워집니다. 왜? 어떤 식으로요? 야, 이제 기자들이 찾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은행이 이렇게 비슷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부실해? 라고 하면
기사들을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하는 일이 또 기자들이 하는 일인데, 그래서 자기 자본율을 자꾸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역할들을 할 겁니다. 정부도 모니터링을 좀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들이 결과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유동성을 축소시켜주면 미국의 지금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문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다운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투자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거니까, 자, 이번에 조정이 오면 큰 문제는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예, 바로 조정이 들어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매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좀 찾아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좀 많이 상승했던 종목, 기존에 메인 테마였던 거, 테마 말고요. 실질적으로 지표가 좋아서 올라가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그게 뭐예요? 배터리잖아요. 2차전지. 2차전지 조정 받으면 이참에 잘, 아우, 안 그래도 좀 조정 안 들어서 좀 짜증이 났었는데 잘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핸드폰 관련도 중요하고, 뭐 MLCC, FCBGA, 뭐 기타 등등 최근에 많이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주로 제가 아마 3월 달에 이야기 드렸던 것들은 이런 것들일 겁니다. 조정 시에 매수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건, 이 사태가 있기 전에도 이미 우리는 3월 16일부터 FOMC 끝나는 그때까지 상황을 보고 그 기간은 그다음 유독성이 높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그때 우리가 공격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를 이용해서 어차피 그 시점하고 지금 시점하고 우연하게 일치하게 되네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3월 20일 이후부터는 어때요? 충분히 종목을 선정해서 공략해 볼 만한 대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즐거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런 문제들은 리먼 브로더스 사태도 어떻게 돼요? 해결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이거 지금 이 문제는요. 그거에 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한 규모로 따지면 한 20분의 1 정도 되는 규모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시간의 문제지 분명히 해결은 된다. 리먼 사태 같은 경우 글로벌하게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이머징 마켓 이런 것들은 과거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충분히 체력을 보충해 놨어요. 자본도 확충해 놓고. 그러니까 별로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과거의 사태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 시스템적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브리핑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위해 노력하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늘 기다리고 있고요. 공유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